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들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저 상황이 닥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진짜로 졸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하고는 좀 무관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과중된 근로로 인해서 피로도에 의한 사고다. 근데 뭐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기사가 사람 죽인 살인자다. 예, 한 달 전쯤이죠.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광역버스 7중 추돌 사고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끔찍한 사고였죠. 사망자 2명에 부상자도 14명이었는데 그 원인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고 그 상황은 또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이 됐었습니다. 연민주 리포터가 현장을 좀 다녀와서 어떤 변화가 되는지 살펴봤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버스기사분들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지난 7월 사고를 낸 버스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님들 또 한 번에 장거리 운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 기사님들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요. 예. 우선 들으신 것처럼 지난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 모두가 이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일 것이다라고 원인을 바로 짐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근무 환경을.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전날 밤까지 18시간을 꼬박 운전하고 5시간도 자지 못한 채 다시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고요. 예. 당연히 이런 근무 환경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산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입니다. 3시간 30분 정도 될 거예요. 왕복 5회 운행합니다. 예. 17시간 정도 됩니다. 야간 근무 끝날 때는 어느 신호등에 걸렸을 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때가 그런 상태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느꼈을 거예요. 자지 않기 위해서 껌이나 간식 같은 거 아주 좀 심할 때는 이제 그 물을 몸에 뿌려본 적도 있고요. 매운 고추를 먹으면은 잠이 깬다 그래가지고 청양고추를 한번 먹었었는데 얼마나 맵던지 속이 아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오죽하면은 잠을 쫓겨서 청양고추까지 드셨을까 싶은데 이 장시간 운행이 굉장히 심각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오랜 시간 운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운수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이라는 얘기군요. 네, 이 때문에 2015년 통계로 살펴보면 전체 버스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235시간에 달했고요. 예. 월 300시간을 넘는 사람도 22%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네, 지난 28일에 국토부가 이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부랴부랴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특례 업종에서 일단 노선버스만 빠지도록 법을 개정해서 버스기사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 전날 운행 종료 후에 최소 10시간의 휴식 보장, 또 광역버스 기사 휴게소 신설, 첨단 안전장치 의무 장착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우선 버스기사님들은 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실제로 작년 5월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2건의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비슷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올해 2월 말일이었나 이제 최소 휴게 시간을 8시간을 보장을 해라. 법적으로는 그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들이 피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느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고 나고 나서 이슈가 되고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졸지 마라, 안전운행해라, 조심해라, 귀만 따갑고.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서 법이 집행이 돼야지만이 그나마 좀 나아지는 상황에서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시간만 줄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법은 개선됐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시행 현장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 개정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길이 많이 막혀서 운행 시간이 오버가 되거나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시간까지 모두 휴게 시간으로 그냥 계산이 되어 버리거나. 엄격하게 근로 시간인데요. 네. 예. 또 물리적으로 뭐 소수의 공무원이 하는 감독 업무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생기곤 했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부터 뭐 관리, 감독의 강화까지 법을 시행한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마냥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또 좋은 건 아닌 게 임금 문제가 또 달려 있잖아요. 네. 예. 이 지금까지 초과 근무를 해야만이 이 적절한 수준의 생활비를 벌 수 있었던 이 구조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 또 그게 보장이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기사님들도 많았는데요. 나아가서는 이런 임금 체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또 요금의 정상화라든지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도 단순히 버스 회사 한쪽에만 책임을 지우지 않아야만 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전현호 교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자 운영 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고 신규로 창출되는 인력에 대한 운수업체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확충되고 적기에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조기 시행되면 좀 더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운전자 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화나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좀 정책적 관심, 지원, 뭐 인프라 구축 다 필요한 부분인데 참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한 항목에 운수업 중에서는 노선버스만 해당이 되면서 택시를 비롯한 다른 운송업계 나아가서는 다른 업종에서도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졸음과 싸우면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겠죠. 버스 기사님들의 바람을 들어보시죠. 제가 심야에 그 2시차를 올라오는데 손님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은 충분히 자셨어요? 졸린 거 아니죠? 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신뢰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 쉴 만큼 쉬고 그리고 당당하게 손님들 앞에서 저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뭐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고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자 리포터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